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게리라성 집중호우가 경기 남부 지역을 강타해 우리시도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남사면의 경우 최대 485mm의 강우량과 사상 유례없는 시간당 127mm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하천, 주택 등이 파손되거나 침수되었으며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일부 토사가 유출, 빗물의 흐름을 막아 피해를 초래한 경우도 있지만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로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해가 많은 곳을 살펴보면 수지, 구성 등 서북부 지역보다는 포곡, 모현면을 비롯한 양지, 이동, 남사면 등 농촌 지역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경우 시간당 89mm로 인명피해 56명이 발생했으며 337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반면 이번 수해의 경우에는 시간당 127mm의 엄청난 폭우 속에도 인명피해 26명, 124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 피해는 지난 91년 수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180만 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에만 적용하던 재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소규모 개발에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택지 개발 승인 전 재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응급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39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 9,400명의 인력과 1,900대의 중장비를 동원해 유실되거나 파손된 제방과 도로를 복구하고 물에 잠기거나 쓰러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물난리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과 서영훈 민주당 대표, 임창열 도지사가 잇따라 용인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리에 빠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시 관계자와 수해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해마다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 각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파주 지역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용인을 찾아 보훈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복구 작업에는 주민과 군인,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연일 응급복구에 적극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 4명을 구하러 가던 함용길 이동파출소장이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참변을 당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함 소장은 평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누구보다도 민원인에게 솔선수범해 타고난 경찰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업무에 남다른 애착과 정열을 보여왔습니다. 소장님 희생은 결코 우리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동 주민 모든 주민들의 슬픔입니다. 당신께서 이력하신 업적들은 이곳 주민들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은 그 숭고한 정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음 모아 매진할 것을 소장님이 영전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영결식을 치른 25일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동료 경찰관과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사랑했잖아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는 관내 낙후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 대상자 중 수족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보수와 시설물 교체를 무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수혜시설 및 수혜자를 선정한 후 전문 건축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근로 전담반을 편성해 보수가 가장 시급한 곳부터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개보수가 완료된 곳은 장애 수용 시설인 생수사랑이를 비롯해 저소득 가정 등 22곳이 세 단장을 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외래종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우리 꽃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요즘 우리나라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360여 평의 야생화 시범포를 지난해 조성해 이곳에 오면 페랭이, 뻐꾹나리 등 주변에서 보기 힘든 갖가지 우리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600여 종에 이르는 우리나라 도종의 자생식물이야말로 종묘를 100% 자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개발 가치가 큰 품목들을 대상으로 집중 발굴한다면 수출용으로도 얼마든지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 경기도 동북권 협의회가 지난 19일 용인시청 소회실에서 개최됐습니다. 9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 동북권 지역의 현안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을 탐방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원산면을 정희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리포터 정희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심 좋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원산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14년 당시 죽산군의 원일면과 양지군의 모강면을 합쳐서 만들어진 원산면은 7,400여 명의 인구에 2,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용인 관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아직은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특이한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름난 곳으로는 미평리에 있는 약사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상으로 높이가 무려 4.5m에 이릅니다. 이 밖에 깊은 산 중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문수산 마의 부살상이 신비함을 더해주고 있고 맹리 지성묘와 두창리 3층 석탑 등 많은 문화재가 산지에 있습니다. 원삼에는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과학영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새로운 변호사 재배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무공의 오리쌀 농법이 원산면 일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은 파란 하늘 맑은 햇살이라는 브랜드로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낚시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암리 용담 저수지와 두창리 저수지 등 많은 저수지가 있고요. 애주가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 원산 막걸리는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산면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원산면은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앞장서는 한편 도심 속에 전원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암 저수지를 중심으로 벚꽃길을 만들어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리쌀 생산과 과수, 채소, 축산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농업을 하여 환경 보존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해가 없는 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원산면은 이렇게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지켜온 덕분에 도시생활에 찌드는 사람들의 새로운 안식처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향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원산면에서 정희경이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매몰자를 구하려다 순직하신 고 함용길 이동파출소장의 명복을 빌면서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